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귀화 면접 심사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한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7강 일제강점기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할 건데요. 이제 먼저 조선시대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항구를 열어서 다른 나라를 받아들이는데요.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흥선대원군이 서양의 열강들의 통상 요구를 이제 거부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이 우리랑 무역을 합시다라고 했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그걸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근대 들어서 조선이 일본과 맺은 조약인데요. 이제 다른 나라들과는 조약을 못 맺었는데 이제 일본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권리는 나타나 있지 않은 이제 불평등 조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좋은 뭐 외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었는데 1884년에 있었습니다. 자, 김옥균을 비롯한 이제 개화파, 그러니까 좀 나라를 열어서 좀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이 개화파의 뜻을 펴기 위해서 일으켰지만 좀 실패를 하게 됐죠. 그리고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갑오개혁은 1894년이고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이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실시한 개혁이 이제 갑오년에 한 개혁입니다. 여러분 여기 갑신과 뭐 갑오가 있는데 이 연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84년, 뭐 94년 이렇게 연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본의 침략.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조선이 일본의 간섭을 피하려고 다른 강한 나라들과 가까이 지내자 일본이 좀 불리해진 정세를 되돌리기 위해서 경복궁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이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겨서 자주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뭐 조약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맺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일병합조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이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동원해서 한국과 일본을 합치는 그런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이제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가 그때 나타나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일본 군인들을 위해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한국 여성들을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한국인들이 이제 그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부터 볼 건데요. 1919년에 일어난 운동이고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서 전 민족이 참여한 독립만세를 외친 운동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들어섭니다. 3.1운동 직후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임시정부인데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제 군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의거 활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제 한 사람들, 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윤봉길입니다. 윤봉길 이분은 이제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 장교에게 폭탄을 던진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관수는 3.1운동 당시에 3.1운동에 참여해서 이제 일본군에게 이제 잡혀서 이제 모진 고문 속에서 저항을 하다가 19세의 어린 나이로 순국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이제 의병장인데요. 이제 의병의 이제 대장이었죠. 그래서 항일전을 전개하던 이제 중에 한국의 침략에 앞장서서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하얼빈에서 사살하고 이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창호라는 분은 이제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었는데
신민회와 대성학교를 설립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계몽 활동, 좀 열리게 하는 활동에 힘을 쓴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구는 이제 전에도 봤었는데 이제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입니다. 보통 이분이 쓴 책이 백범일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물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6.25 전쟁입니다. 이 일제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지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6.25 전쟁인데 이때 이제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이 38도선을 넘어서 남한을 침략해 온 전쟁입니다. 이거 원래 이제 그 해방을 한 다음에 이제 38도선으로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뚫고 내려온 전쟁이 되겠죠. 그리고 1953년 7월 휴전이 될 때까지 이제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고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전쟁입니다. 다음은 이제 38도선이 있습니다. 38도선은 이제 광복 직후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광복 직후에 미군과 소련군이 미군은 남쪽, 소련군은 이제 북쪽에 나뉘어 주둔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군사적 경계선이죠. 이걸 이제 북한이 6.25 전쟁 때 뚫고 내려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휴전선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정전협정. 잠깐 전쟁을 멈춘다는 거죠. 멈추면서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이제 군사 분계선을 휴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가 있는데요. 이 6.25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이제 휴전을 합니다. 전쟁을 잠깐 쉬는 거죠. 쉬면서 남북한 사이에 이제 어떤 무력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이제 완충지대로 이제 설정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비무장지대 DMZ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군사적 활동을 못하게 해 놓았죠. 자,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일들인데 이제 이산 가족이 생깁니다. 이제 남북 분단 등의 이제 사정으로 이제 흩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쪽에, 어떤 사람들은 남쪽에 이렇게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면서 지내는 거죠. 이런 가족들을 우리가 이산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보셔야 되는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겠죠. 이제 군인들이 좀 줄어드니까 국방비 지출을 줄여서 경제 발전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 국토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비무장지대도 있고 서로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겠죠.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이 통일을 하면서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의 열악한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까지 통일의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통일과 다르게 이제 한국이 전쟁이 끝난 후에 197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가 농촌과 어촌의 자립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한 근면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운동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과 어촌을 좀 더 새롭게 바꾸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대순 국가정리인데요. 연대순, 시대순으로 국가가 정리된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여기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까지 연도순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런 이제 표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보호해야 되는, 지켜야 하는 이런 유산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부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들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록유산입니다. 기록유산은 말 그대로 뭐 그림이나 글자 등을 통해서 후세에 남겨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유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책 같은 것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 그 다 책입니다. 책. 그리고 이거 다 보시면 대부분 다 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록물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니면 특집 생방송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기록유산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직접 형체가 있지 않은, 눈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물건이지만, 보이지 않는, 뭐 물건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음악이 있죠. 음악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단오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무용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진 않지만 계속 전해져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이제 장 담그기도 있죠. 이렇게 김장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 지도인데, 여기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산들이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지역에 어떤 물건, 어떤 장소가 있고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더 많은 이제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제 한국의 역사에서 이제 개항 이후에,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어떤 걸 했는지, 6.25 전쟁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무엇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고, 뒤에, 책 뒤에 있는 문제도 좀 천천히 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